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30년대, 40년대 독립군들의 독립투쟁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일제가 패망을 앞두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건국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봉이 1919년에 의열단을 만들었다면 그와 비슷했던 우리 민족주의계 무장 의열활동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인데 이것은 임시정부 산하의 김구가 만든 그런 의열단체입니다. 한인애국단. 그래서 이것이 만든 배경은 이 국민대표회의 이후로 임시정부가 침체되면서 점차 임시정부가 필요 없어지고 쓸모 없어지고 여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서 임시정부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김구 국무령에 썼던 그런 새로운 활력 조직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임시정부 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항일투쟁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래서 이 김구 당시 국무위원 국무위원 했던 김구의 책임 아래 상하이에 조직됩니다. 활동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명으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이봉창의 의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윤봉길의 의거가 있는데 이 이봉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초기에는 친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일본말을 스스로 쓰기도 하고요. 굉장히 친일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일본 사람인 척하고 일본어를 쓰고 말투를 바꿔도 조선 사람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무시와 괄시에 못 이겨서 일본을 등지고 애국활동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한인애국단에 들어왔을 때 많은 임시정부의 사람들은 이봉창이라는 사람은 일제히 첩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밀어내는 반면에 이 김구라는 사람은 이봉창을 끝까지 믿고 폭탄을 쥐어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를 의열 활동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봉창이라는 사람은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곳을 황거라 하는데 거기에 폭탄을 던지고 했었으나 아쉽게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중국 장제스 정부는 국민당 정부는 폭탄이 터지지 않아 굉장히 아쉽다라는 아주 반일적인 신문 논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빌미로 해서 일본의 상하이를 공격하는 상하이 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일본 왕의 생일 및 상하이를 점령하고 나서 이 축하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축하 파티연에서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물병 폭탄을 던져서 많은 일본의 군인들을 사살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좀 중국과 한국인들이 굉장히 마찰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신문 논설에는 1억인 혹은 2억 중국인들이 못했던 것을 한국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는 논설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이봉창 의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윤봉길 선생님의 의거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시정부 침체되면서 여러 정치 체제를 바꾸는데요. 총 5번 개헌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 1919년 이때는 대통령 중심제였고요.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은식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국무령으로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국무령도 안 되겠다 싶어서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인 지도체제를 완성하고요. 4차 때는 일본이 중국 대륙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면서 상하이를 떠나서 중국의 충칭, 성도라는 곳까지 사천성까지 떠납니다. 그래서 주석 지도체제가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자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은 김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독립되기 1년 전에 주석, 부주석의 지도체제로 바뀌면서 김구 주석, 김규식 부주석 이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넘어가서요. 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이 의열단을 이끌었었는데 초기에는 개인 위주의 투탄 활동, 폭탄을 던지는 활동, 암살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제에 경각심을 주고 일제를 타도하겠다, 쓰러뜨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점차 일본이 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뭐 상하이사변을 일으키면서 점차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집단적인 무력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근거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민족혁명당. 그래서 배경은 이 항일 전선을 넓히고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 여러 전선을 융합시켜서 일제에 대대적으로 저항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민족혁명당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은 이 의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열단 근처에 있었던 민족주의 단체인 뭐 한국독립당 이런 것들과 같이 합쳐서 뭉쳐서 결성됐습니다. 뭉쳐서. 그렇지만 이 김구나 뭐 김구 같은 임시정부 사람들은 불참했었고요. 그리고 의열단 사회주의 계열들이 이 민족혁명당의 지도권을 장악하자 민족주의계 인사들은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전선이라는 민족융합이라는 이름이 점차 쇠퇴가 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요. 정당이 아니라 독립군대단체가 나옵니다. 보시면요. 조선의용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조선의용대는 방금 앞에서 봤었던 민족혁명단이라는 단체의 부하 산하기관으로서 무력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김원봉입니다. 근데 타이틀은 중국 만리장성 이남 최초의 한인무장부대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의 지원도 받았고요. 일본군에 대한 대일항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이 점차 약해지고 이 김원봉이라는 사령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분리되면서 나머지 있던 김원봉을 제외한 나머지 조선의용대 세력들은 화북지역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화북지역. 그래서 이동해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말하자면 중국의 사회주의 단체인 공산당과 연합을 해서 많은 전투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충칭이라는 곳에 주석제로 정착한 이후에 한국광복군이라는 무장투쟁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충칭에 정착한 뒤에 한국독립당을 결성한 다음에 이 독립당의 군사 조직으로서 한국광복군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에 있었던 김원봉 세력을 받아들임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하나의 융합 조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이 독일 편에 서는 추축국에 서면서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무모한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의 편에 있었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전개해 나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의 편에 서서 연합국의 편에 서서 일본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정보국이라는 OSS라는 기구와 함께 이 진공작전을 함께 계획하기도 했으나 실전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었던 조선의용 화북지대는 이름을 조선의용군으로 바꿉니다. 조선의용군으로 바꿉니다. 군. 뒤에 만들어진 게 군입니다. 첫 번째 만들어진 대고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여러 화북지역에 있던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와 연합을 해서 조선독립동맹을 만들고요. 그 휘하에 조선의용군을 결성합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족혁명당의
군사조직은 조선의용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선의용대가 떨어져 나와서 화북지대를 만들고요. 이 화북지대가 사회주의 단체가 많았던 이 중국 화북지대에 여러 민족운동단체 연합해서 조선독립동맹을 만들고요. 그 예하 군사단체로 조선의용군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군대는 끝났고요. 뭐 기타 미국이나 이런 동포 활동도 있는데 가볍게 보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일제가 점차 미국 하와이를 공격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벌이면서 미국이 점차 일본군을 몰아내면서 일본은 점점 패망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라 하는데 이 태평양 전쟁에서 점차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해서 참패함으로써 점차 멸망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독립된 우리 대한민국, 말하자면 독립된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세울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 건국 동맹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 아까 뒤에서 봤었던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총 3가지 단체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을 비교되는 이 국내에서 조직되었던 조선 건국동맹을 보겠습니다. 여운형이라는 사람 주도 아래서 비밀리에 조직됐고요. 광복 직후에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일명 건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많은 독립단체는요 연합국에 소속돼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갖가지로 곳곳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세계 많은 연합 열강들,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영국, 그다음에 뭐 소련 이런 나라들이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총 3개의 회의가 있는데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카이로 선언입니다. 카이로 선언은 최초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에 인듀 코스라 해서 적절한 시기라는 단서를 붙여놓게 했지만 이 연합국이 최초로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독립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얄타 포츠담 선언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동떨어져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만들 나라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청사진이 마련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건국 강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이었던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 강령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삼균이란 3가지가 균등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정치에서의 균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새로운 나라에서는 정치적 균등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에서 균등이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균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총 3가지 원칙을 균등하게 하자 해서 삼균주의라 합니다. 정치에서의 균등은요. 보통 선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녀노소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균등함이 완성된다 라고 했고요. 경제적으로는요. 토지개혁을 통해서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모든 사람이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받아야 된다. 또한 주요 사업은 국유화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 그리고 뭐 전기시설, 그 다음에 뭐 소금, 담배, 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면서 주요 산업의 국유화가 있어야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균등할 수 있다 라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균등을 외쳤습니다. 이것을 바로 삼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런 비슷한 건국강령도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뭐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토지개혁을 하자,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자, 그 다음에 친일파들을 단죄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